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93개국 탑10에 진입하고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비영어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폭군의 셰프입니다. 2025년 8월 공개된 지 단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어요. 한국 사극? 또 복잡한 정치 드라마겠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 관심은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3주 연속 넷플릭스 1위. 미국 포브스의 진짜 주인공은 정교하게 차려진 음식이라는 극찬. 뉴욕타임스의 음식이라는 언어로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평가. IMDb 8.2점이라는 높은 평점. 전 세계가 한국의 요리 사극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과연 이 드라마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어 있었을까요? 무엇이 전 세계를 이토록 매료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임슬립의 요리, 그리고 사극의 조합이라니. 처음 기획안을 봤을 때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은 또 뭔가 복잡한 걸 만들었구나 생각했거든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넷플릭스 본사에서 12년째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 덕분에 K 콘텐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폭군의 셰프라는 제목을 봤을 때부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폭군의 셰프라니. 게다가 현대 미슐랭 스타 셰프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다는 설정까지. 이번엔 좀 무리수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매주 신규 콘텐츠 성과를 예측하는 회의를 해요. 그때 제 동료 사라가 그러더군요. 마이클, 이번 한국 드라마 어떻게 생각해? 또 궁중 정치 얘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만 조금 관심 받다가 끝날 거야. 서구권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제 첫 번째 예측이었죠. 그런데 첫 주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당황했어요.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영어권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니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오프닝 장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출도 탁월했다. 또 다른 드라마 속 셰프가 조선으로 타임슬립했다. 특히 요리 장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요리강의 같은 순간들이 재밌고 비주얼은 진짜 군침 돋는다. 버터 고추장 비빔밥 장면 사랑함. 진짜 침 흘렸음. 제 아내 지연이가 그 주말에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서양 사람들이 MSG 나오는 장면에서 빵 터졌다고 하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This is very impressive라며 수비드 기법에 감탄하는 댓글들. 더 푸즈 메이킹 룩 소구드이라며 침을 흘리는 반응들이 전 세계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콜 힘아우트 아니즈 불씨처럼 드라마 속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서 영어로 소리치는 댓글들까지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시청을 넘어선 완전한 감정이입이었죠. 그때 제 상사인 톰이 저를 불렀어요. 마이클, 이 한국 드라마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해외 반응이 보통이 아니야. 자세히 분석해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보통 한국 드라마들은 초반에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락하는 곡선을 그려요. 그런데 폭군의 셰프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지? 였어요. 그래서 실제 시청자 리뷰들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놀란 건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음식 장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요리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다. 이런 요리를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고, MSG 장면에서는 일본에서 발명된 MSG를 조선시대에 쓴다니 흥미롭다면서도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솔직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제 동료 사라가 그러더군요. 마이클, 우리 부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한국 요리 이야기만 해.
어제는 누가 비빔밥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더 놀라운 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찾아보는 시청자들,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 질문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한 해외 시청자는 음식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 다른 시청자는 요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평가했어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음식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에 직접 닿고 있었던 거죠. IMDb에서 8.2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한 것도 이런 깊이 있는 공감대 형성 덕분이었을 거예요. 3주차가 되자 넷플릭스 본사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93개국 탑10 진입, 41개국 1위라는 기록이 나온 시점이었거든요. 원래 글로벌 콘텐츠 전략 회의에서 CEO가 직접 폭군의 셰프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외부 제작 드라마가 이런 성과를 낸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 콘텐츠를 아시아 지역용으로만 분류하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실제로 넷플릭스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이상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폭군의 셰프 같은 작품이 그 투자 가치를 입증해준 셈이었죠. 제 동료 사라가 그러더군요. 마이클, 이거 정말 신기해. 우리 딸이 어제 비빔밥 해달라고 하더라고. 한국 드라마 보고 나서부터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나 봐.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성과 중 상당수가 넷플릭스 전체 비영업권 시청 시간에서 한국 콘텐츠가 17%를 차지한다는 기존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2위인 스페인의 7.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거든요. 이쯤 되니 업계 전체가 한국 콘텐츠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HBO 맥스도 한국 제작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죠. 넷플릭스의 매출은 2023년 336억 달러에서 2024년 390억 달러로 상승했는데, 이런 성장세의 중심에는 한국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폭군의 셰프는 그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작품이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드라마 인기를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런 변화의 토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불과 몇 달 전 캐대언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미국 굿모닝 아메리카 세트까지 점령하며 K컬처의 위세를 보여준 바로 그 작품 말이에요. 그런데 폭군의 셰프는 캐대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캐대언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폭군의 셰프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라는 새로운 창구를 열어준 거죠. 이 두 작품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캐대언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폭군의 셰프를 통해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까지 경험하게 된 거였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개인적으로 목격한 변화들이었어요. 제 딸 에밀리의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선생님이 캐대언 이후로 한국에 관심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전통 문화까지 묻고 있다며 한국 관련 수업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 에밀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빠,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친구들 중에 캐대언 보고 한국에 관심 갖기 시작한 애들이 폭군의 셰프까지 보면서 한국 음식 이름도 배우고 있어. 직장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캐대언 성공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폭군의 셰프가 그 관심을 더욱 확장시킨 거였어요. 마케팅팀에서는 캐대언이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면, 폭군의 셰프는 더 넓은 연령층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내 지연이와의 대화에서 그걸 실감했어요.
여보, 캐대언 때는 한국이 멋지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폭군의 셰프 이후로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는 반응이 늘어났어. 깊이가 달라진 것 같아. 에밀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해요. 캐대언도 재밌고 폭군의 셰프도 재밌고 한국은 뭐든 잘 만드는 것 같대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K-팝의 나라를 넘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캐대언과 폭군의 셰프, 이 두 작품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합이었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목격한 넷플릭스는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요. 분기별 콘텐츠 기획회의에서 한국 콘텐츠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CEO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는 안 된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지역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킬러 콘텐츠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2024년에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는데 2025년에는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폭군의 셰프와 캐대언의 연이은 성공이 그 투자 가치를 입증해준 셈이었죠. 더 중요한 건 투자 방향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주로 스릴러나 액션 장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로맨틱 코미디, 음식, 전통 문화를 다룬 콘텐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참여한 기획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의 다른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어떨까요? 캐대언이 현대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줬다면 폭군의 셰프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증명했어요. 한복, 차문화, 전통 예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이어졌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드라마들이 기획되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작 방식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한국에서 제작된 완성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공동 제작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다른 OTT 플랫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 아마존 프라임도 한국 제작사들과의 독점 계약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HBO 맥스까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죠. 업계 전체가 한국 콘텐츠 러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넷플릭스 매출이 2023년 336억 달러에서 2024년 390억 달러로 상승한 성장세의 중심에 한국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전체 비영업권 시청 시간에서 한국 콘텐츠가 17%를 차지한다는 수치가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였어요. 폭군의 셰프는 이런 한국 콘텐츠의 강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제 상사 톰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이클, 5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통할까? 라고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없는 넷플릭스를 상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캐대언이 문을 열었다면 폭군의 셰프는 그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었죠. 이제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핵심 전략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드라마, 흥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한국의 맛에 매료되고 한국의 감성에 공감하고 있어요. 폭군의 셰프가 보여준 건 한국이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K-푸드까지.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캐대언이 현대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줬다면 폭군의 셰프는 전통 한국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증명했어요. 이 두 작품의 조합은 한국 문화의 다층적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였죠.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8살 딸 에밀리가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 아내 지연이가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한국 콘텐츠 없는 글로벌 OTT는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될 거예요. 아니, 벌써 그런 시대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1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변화를 봤지만
한국 콘텐츠의 성장만큼 드라마틱한 건 없었어요. 특히 폭군의 셰프는 그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트렌드임을 증명했어요. 음식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며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감동을 준 이 작품은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분석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광범위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거든요. 폭군의 셰프는 그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의 힘이에요. 캐대현과 폭군의 셰프가 함께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변화의 물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울림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